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한 첨단 시스템이 모래 폭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믿을 수 없는 비밀에 결국 무릎을 꿇은 파리의 건축가. 도대체 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25년간 건축의 명성을 쌓아온 건축가 장피에르 모네라고 합니다. 파리의 유명 건축상들을 휩쓸면서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건축가죠. 제 이름이 들어간 건물은 보지도 않고 팔릴 정도로 제 자체만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에 저는 저에게 취해갔고 좀 자만에 빠지고 있었어요. 유럽 건축계의 귀족 마냥 어디서든 행동했거든요. 지난해 가을 사우디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90조 규모의 사막 고속도로 휴게소 단지 설계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제 이름을 새길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게다가 왕실 직속 프로젝트라서 성공하면 유럽을 넘어서 중동 시장까지 씹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저를 위한 화려한 환영식이 열렸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프랑스의 천재 건축가라며 저를 떠받들었죠. 그런데 회의장에 들어서자 의외의 얼굴들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직원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시공을 도와줄 한국팀입니다. 사우디 측 책임자의 설명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공 정도야 누구나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의장 구석에 앉은 한국팀들은 조용히 메모만 하고 있더군요. 그중 김도현이라는 한국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의 중반, 제가 화려한 유리 파사드와 대리석, 외벽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김도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되게 간단했어요. 사막의 모래 폭풍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유럽의 가장 혹독한 기후에서도 검증된 기술이라고 대답해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영국인 친구 에드워드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에게 제 프로젝트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에드워드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장피에르, 사막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현지 경험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는 건 어때? 그의 말에 자존심이 구겨졌지만 저는 웃음으로 자연스레 넘겼습니다. 프랑스 기술로도 사막 정도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에드워드는 제 대답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리야드의 불빛과 그 너머 어둠에 잠긴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막 위에 내 이름을 딴 건물들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유럽의 우아함으로 사막을 변화시킬 생각에 벌써부터 설렜죠.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며 내일부터 시작될 작업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과 지혜도 알지 못했죠.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힐 첫 번째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폭풍 전야 같은 마지막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첫 공사 시작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도착해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공수한 특수 유리와 첨단 시스템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어요. 모두 제 명성에 걸맞는 최고급 자재들이었어요. 한쪽에선 현대건설팀이 묵묵히 자기 구역을 정리하는 걸로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들이 뭘 하는지 저는 단 한 톨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장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리야드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황갈색 벽이 다가오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모래 폭풍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현장 책임자가 확성기로 외쳤고 당황했지만 동요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모래가 마치 물처럼 몰려와서 그대로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처음 본 저로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제 설계 구역은 참담했어요. 첨단 AI 주차 시스템은 모래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고 태양광 패널은 절반이 파손됐어요. 특수 유리창은 모래에 긁혀 뿌옇게 변해버렸고요.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곳이 있었어요. 현대건설이 맡았던 구역은 거의 무사했던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한 거죠?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사막형 방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폭풍은 이곳에서는 흔하디 흔한 일이니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들의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팀이 멈춰 선 그 사이에 현대건설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사우디 책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저는 변명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파리에서의 영광은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던 거였어요. 사막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고 한국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풍 이후 우리 팀은 필사적으로 복구 작업에 들어갔어요. 본사에서도 추가 인력과 자재를 급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았죠. 현대건설팀의 작업 모습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김도현의 책상에 우연히 설계 도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휴게소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세부 설계가 놀라웠어요. 외벽은 이중구조로 모래를 차단했고 특수 코팅 처리된 유리창은 긁힘을 방지했습니다. 자동 청소 시스템은 모래를 정기적으로 제거했고요. 그런데 더 큰 폭풍이 예고됐어요. 사우디 기상청은 10년 만에 대형 모래 폭풍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사장님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90조 프로젝트를 이렇게 관리하나? 프랑스 건축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네.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에드워드에게 연락했어요. 친구는 솔직하게 말했죠. 이제라도 현대건설과 협력해보는 건 어때? 그들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건설사야.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유럽 언론에선 들어본 적 없는 평가였어요. 더 알아보니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이미 엄청난 실적을 쌓아왔더군요.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부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까지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예고된 대로 더 강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이번엔 준비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또 마비됐고 공사 일정은 더 지연됐어요. 반면 현대건설 구역은 피해가 미미했죠. 그들의 휴게소는 이미 기본 골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책임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대로라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김도현의 작업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현장 최적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문제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유럽의 환경만 알았지만 그들은 사막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 제 자존심은 더욱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폭풍이 예보됐을 때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90조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새 고민했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현대건설 현장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도현은 의외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중하게 자리를 권하며 차까지 내왔죠. 사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스타 건축가가
그것도 처음엔 그저 시공사 정도로만 여겼던 회사에 도움을 청하는 거였으니까요. 김도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의 호의에 그동안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20년간 중동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사막의 모든 변화를 겪어왔죠. 현대건설은 이미 사막형 건축으로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과 당신들의 사막 기술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김도현은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는 백지의 새로운 설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놀라웠어요. 사막의 모래 입자 크기부터 풍향 패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설계였죠.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나의 방식만으론 부족하다고요. 유럽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현장 경험이 만나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에드워드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장피에르가 돌아왔군. 자존심보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거야. 처음으로 사막의 별빛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내일부턴 진짜 협력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양측 팀이 모두 참석하는 공동회의를 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열정적인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팀의 첨단 AI 시스템과 현대건설의 사막 적응 기술이 만나자 시너지가 폭발했어요. 김도현은 모든 기술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특허 기술인 사막형 순환 공조 시스템은 혁신 그 자체였어요. 모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배출하는 구조였죠. 게다가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까지 갖췄습니다. 우리도 최신 AI 주차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조명 기술을 제공했어요. 두 기술의 결합은 완벽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붙었고 팀원들은 밤늦게까지 토론했어요.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닙니다. 사막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예요. 김도현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이틀 후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에게 새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사막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우디 담당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현대건설과의 협업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중동에서 이미 전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유럽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저의 오만함이 이제야 보였어요. 작업 속도는 놀랍게 빨라졌습니다. 양쪽 팀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시작됐죠. 프랑스 팀은 간단한 한국어를, 한국 팀은 프랑스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김도현에게 물었어요. 왜 처음부터 저에게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 깨달아야 진정한 협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협업 체계가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의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자동 방진 셔터가 내려오고 특수 필터가 가동됐죠. 김도현의 팀이 설계한 모래 배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쌓인 모래를 처리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놀라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폭풍 후에 정상 운영되는 건물은 처음 봤다며 감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더 이상 내 기술이나 내 공로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였으니까요. 일과 후에는 김도현과 자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 남겨둔 아내와 딸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죠. 저도 파리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했습니다. 한국에 꼭 한번 와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겁니다. 김도현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뉴스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사막 적응 기술에 주목했죠. 현대건설의 이름이 중동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질투도 났어요. 하지만 곧 그런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완벽한 방어였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죠. 그것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유럽의 기술만이 최고라는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세계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배울 것이 많았어요. 개장을 2주 앞두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왕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모두가 긴장했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완성된 휴게소 단지는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오아시스 같았어요. 밤이면 특수 조명이 켜져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빛나는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의 기술로 만들어진 외벽은 어떤 모래폭풍도 견딜 수 있었고 프랑스의 디자인은 내부에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과 사막 기술의 결합은 완벽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당초 예상보다 40%나 높았죠. 태양광 패널은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모래에 강했고 물 재활용 시스템은 귀중한 수자원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방문 전날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김도현은 꼼꼼하게 모든 시스템을 확인했죠. 그의 열정과 책임감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전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왕자의 방문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우아한 걸음으로 내리며 먼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프랑스의 명성은 여전히 빛났나 봅니다. 하지만 곧 그의 관심은 휴게소의 기술적 측면으로 옮겨갔죠. 그는 특히 한국의 사막 적응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모래폭풍 방지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세세하게 질문했습니다. 김도현은 겸손하게 설명했지만 왕자의 눈빛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이라면 사우디 전역의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겠군요. 왕자의 말에 김도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저도 옆에서 느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던 이 한국 회사가 이제는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왕자는 세심하게 모든 시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떠나기 전 우리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처럼 말했죠. 앞으로 진행될 90조 규모의 네옴시티 구간도 두 회사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 말은 곧 엄청난 프로젝트를 더 맡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환호성을 내질렀어요. 특히 김도현의 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죠. 왕자가 떠난 후 현장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사막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김도현과 건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김도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이 성공이 앞으로의 모델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사막의 별 아래서 모두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국적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진 채 성공의 기쁨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은 서로의 노래를 부르며 밤을 지새웠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노래인 아리랑을 배우기도 했죠.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완공됐고 개장식은 사우디 전역의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사우디 국영방송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특히 현대건설의 이름이 중동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을 정복한 한국의 기술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스타 건축가로서 저의 명성도 더욱 높아졌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룬 성과였어요. 그것이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김도현의 초대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상상 이상의 첨단 시설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는 생체인식으로 몇 초 만에 끝났고 공항 내 이동은 자율주행 셔틀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김도현은 가족과 함께 마중 나왔고 그의 딸 지민이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했죠. 봉주르, 몽시웨 모네. 작은 꽃다발까지 들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LED 조명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김도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렇게 변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열린 국제건설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함께 사례 발표를 했어요. 발표장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협업 모델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현대건설의 사막 기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김도현을 소개했어요. 제가 배운 진정한 스승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죠. 발표 후 유럽의 유명 건설사 CEO가 다가와 현대건설과의 협업을 타진하더군요. 김도현은 겸손하게 명함을 건넸지만 이제 그의 회사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언론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의 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죠.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첨단 건물들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곳곳에 스마트 시스템까지.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변에서 바라본 야경은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화해왔어요. 하지만 항상 실용성을 중시했죠. 김도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건축 문화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화려함보다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균형감이었죠. 그것이 바로 사막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 겁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우리는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했어요. 유로코리아 건설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함께 개척하자는 계획이었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문화와 기술의 융합,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폐회사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1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발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 중에는 제 오랜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도현의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는 잊을 수 없어요. 그의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의 전통 가정식을 대접받으며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제 딸 소피와 지미는 언어가 달라도 금세 친해졌고 다음 휴가 때 프랑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스타 건축가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여정이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현대건설과의 협업은 단순한 프로젝트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90조 프로젝트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리에 돌아가면 당장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한국 건축 기술을 유럽에 소개할 계획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유럽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새로운 여정의 설렘을 느꼈어요. 프랑스의 미학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한국을 받아들인 장피에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술이 이것만큼은 다른 나라보다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